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세요? 건강리에서 매일같이 열심히 걷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엉덩이가 처지고 허벅지가 오히려 가늘어진 것 같다? 아니면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다? 사실 제가 20년 넘게 재활 운동을 지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이 바로 이거거든요. 선생님, 저 매일 1000보씩 걷는데 왜 다리 근육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걷기 운동, 이거 분명히 좋은 운동이에요.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그런데 말이죠. 걷기만 하면 오히려 근육이 빠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다 의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딱 3분이면 돼요. 걷기 전에 딱 3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걷기 운동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왜 지금까지 열심히 걸었는데도 다리가 가늘어졌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걷기가 나쁜 운동이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이죠. 그런데 문제는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자극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면 운동의 종류를 먼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운동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산소 운동이랑 무산소 운동. 들어보셨죠? 유산소 운동은 뭐냐면요. 산소를 마시면서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거요. 이런 운동들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칼로리를 소모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요. 정말 좋은 운동이죠. 그런데 무산소 운동은 조금 달라요. 이건 짧은 시간에 강한 힘을 쓰는 운동이에요. 스쿼트를 한다든지 계단을 빠르게 오른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하는 거요. 이런 운동을 할 때는 근육이 막 당겨지고 힘들고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바로 무산소 운동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근육을 키우고 유지하려면 무산소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근육이 안 늘어나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근육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한 시스템이거든요. 효율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매일 걷기만 하네? 그럼 걷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근육만 있으면 되겠다. 나머지 근육은 에너지만 많이 먹으니까 없애버리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근육이라는 게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소모하거든요. 근육 1kg이 하루에 약 13칼로리 정도를 태워요. 별로 안 많아 보이죠? 그런데 우리 몸 입장에서는 이게 아까운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이 근육 유지하는 게 비효율적이야 라고 판단하고 근육을 줄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걷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걷는 데 쓰이는 최소한의 근육만 남기고 나머지 근육, 특히 엉덩이나 허벅지 같은 큰 근육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 엉덩이 근육이 문제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걷기가 나쁜 운동이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이죠. 그런데 문제는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자극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면 운동의 종류를 먼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운동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산소 운동이랑 무산소 운동. 들어보셨죠? 유산소 운동은 뭐냐면요.
산소를 마시면서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거요. 이런 운동들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칼로리를 소모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요. 정말 좋은 운동이죠. 그런데 무산소 운동은 조금 달라요. 이건 짧은 시간에 강한 힘을 쓰는 운동이에요. 스쿼트를 한다든지 계단을 빠르게 오른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하는 거요. 이런 운동을 할 때는 근육이 막 당겨지고 힘들고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바로 무산소 운동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근육을 키우고 유지하려면 무산소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근육이 안 늘어나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근육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한 시스템이거든요. 효율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매일 걷기만 하네? 그럼 걷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근육만 있으면 되겠다. 나머지 근육은 에너지만 많이 먹으니까 없애버리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근육이라는 게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소모하거든요. 근육 1kg이 하루에 약 13칼로리 정도를 태워요. 별로 안 많아 보이죠? 그런데 우리 몸 입장에서는 이게 아까운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이 근육 유지하는 게 비효율적이야 라고 판단하고 근육을 줄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걷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걷는 데 쓰이는 최소한의 근육만 남기고 나머지 근육, 특히 엉덩이나 허벅지 같은 큰 근육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 엉덩이 근육이 문제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엉덩이 근육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에요. 의학 용어로는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요. 그냥 쉽게 엉덩이 근육이라고 부를게요. 이 엉덩이 근육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걸을 때 우리 몸을 앞으로 밀어주는 엔진 역할을 해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에요, 엔진. 여러분이 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발을 앞으로 내딛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있던 다리로 땅을 밀어서 몸을 앞으로 나가게 하죠. 바로 이때 엉덩이 근육이 작동을 해야 해요.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면 다리를 쭉 펴면서 강하게 땅을 밀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걸음이 힘차고 보폭도 넓어지고 속도도 빨라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릎과 허리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엉덩이 근육이 약하거나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대신 허벅지 앞쪽 근육이랑 종아리 근육이 이를 떠안게 돼요. 근데 이 작은 근육들은 원래 그렇게 큰 힘을 내도록 설계된 근육이 아니거든요. 비유를 하자면요. 트럭으로 해야 할 일을 경차로 하는 거예요. 경차도 분명히 달릴 수는 있어요. 근데 트럭만큼 힘이 없죠? 그러니까 경차가 엄청 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엔진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약한 사람들은 걸을 때 허벅지 앞쪽만 굵어지고 종아리만 뭉치고 무릎이 아프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작은 근육들이 과하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특히 중둔근이라고 엉덩이 옆쪽에 있는 근육이 이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한 발로 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걸을 때 한쪽 다리가 공중에 떠 있잖아요. 이때 반대편 엉덩이 옆쪽 근육이 골반을 잡아줘야 해요. 그래야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근육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걸을 때마다 몸이 좌우로 흔들려요. 오리걸음처럼 뒤뚱뒤뚱 걷게 되는 거죠. 이걸 의학 용어로 트렌델렌부르크 보행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엉덩이가 약해서 생기는 불안정한 걸음걸이예요. 이렇게 걸으면 무릎이랑 발목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져요.
그래서 무릎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고 발목을 자주 삐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기도 해요. 자, 그리고 엉덩이 근육에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바로 충격 흡수예요. 우리가 걸을 때마다 발이 땅에 닿잖아요. 그때 충격이 발생해요. 이 충격이 발에서 시작해서 발목, 무릎, 엉덩이, 허리로 전달되는데요. 건강한 엉덩이 근육이 있으면 이 충격을 흡수해줘요. 마치 차의 서스펜션처럼요. 그런데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이 충격이 그대로 무릎이랑 허리로 전달돼요. 그래서 오래 걸으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심하면 통증까지 생기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 관절도 약해지고 연골도 닳고 뼈도 약해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충격까지 제대로 흡수가 안 되면 관절염이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엉덩이 근육은 무릎 건강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무릎이 아프면 다들 무릎만 치료하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엉덩이를 봐야 해요. 엉덩이가 튼튼하면 무릎이 편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의 자세를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거나 뒤로 빠지게 돼요. 그러면 허리가 과하게 휘거나 굽어지게 되죠. 이게 바로 요통의 원인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보면 허리가 굽은 분들 많으시죠. 물론 척추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골반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엉덩이 근육은 첫째, 걸을 때 우리 몸을 앞으로 밀어주는 엔진이고, 둘째, 한 발로 설 때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안정장치고, 셋째, 땅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서스펜션이고, 넷째,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해주는 지지대예요. 이렇게 중요한 근육이 약해지거나 잠들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부위에 무리가 가서 통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운동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근육은 더 빠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걷기 전에 엉덩이 근육을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엉덩이에게 이봐, 일어나, 이제 일할 시간이야 라고 알려줘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걷기 전 딱 3분만 투자하면 돼요. 이 3분이 여러분의 걷기 운동 효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 동작은 총 3가지예요. 각각 1분씩만 하시면 돼요.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운동화 신고 밖에 나가서 바로 하셔도 돼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첫 번째 동작은 브릿지 운동이에요. 자,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바닥에 누우세요. 등을 대고 천장을 보고 누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을 세우세요. 발바닥은 바닥에 딱 붙이고요. 발 간격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시면 돼요. 이 자세에서 팔은 어떻게 하냐면요. 몸 옆에 편안하게 두시면 돼요.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게 하시고요. 자, 이제 준비가 됐으면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 올리냐면요. 발 뒤꿈치로 바닥을 꾹 누르면서 엉덩이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요. 얼마나 올리냐고요? 어깨에서 무릎까지 일직선이 될 때까지 올리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허리를 과하게 꺾으면 안 돼요.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 상태에서 엉덩이를 꽉 조이세요. 마치 엉덩이로 호두를 깨듯이 꽉 조이는 거예요. 이 자세로 3초 정도 버티세요. 엉덩이가 탁 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게 제대로 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오세요. 완전히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만 내려오시고 다시 올리세요. 이렇게 1분 동안 반복하시는 거예요. 대략 15번에서 20번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동작을 하면서 중요한 건요. 허벅지 앞쪽이나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가 일하는 걸 느껴야 해요. 만약에 허리가 아프면 너무 높이 올리신 거예요. 조금만 낮춰서 하세요.
그리고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면 안 돼요. 무릎은 항상 발끝과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해요. 이게 엉덩이 옆쪽 근육까지 깨우는 비결이거든요. 브릿지 운동이 뭐가 좋으냐면요. 엉덩이 근육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면서 야, 너 지금부터 일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골반도 안정화시켜주고 허리 주변 근육들도 함께 깨워줘요. 자, 두 번째 동작은 클램쉘이라는 운동이에요. 조개 껍데기 모양 같다고 해서 클램쉘이에요. 이 동작은 옆으로 누워서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누웠다고 해볼게요. 오른쪽 팔은 베개처럼 머리 밑에 받치시고요. 다리는 살짝 구부리세요. 무릎을 90도 정도 구부리시면 돼요. 이 자세에서 발 뒤꿈치는 붙여놓으시고요. 위쪽 무릎만 천장을 향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마치 조개가 입을 벌리듯이요. 얼마나 벌리냐고요? 최대한 벌리세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골반이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몸통은 그대로 고정하고 오로지 무릎만 벌리는 거예요. 위로 벌렸으면 2초 정도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엉덩이 옆쪽이 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게 바로 중둔근이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오시고 다시 올리세요. 한쪽에 15번씩 하시고 반대쪽으로 누워서 또 15번 하세요. 그러면 대략 1분 정도 걸려요. 이 동작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골반 안정화 근육, 그러니까 한 발로 설 때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을 깨우는 거예요. 이 근육이 활성화되면 걸을 때 몸이 안정적이 되고 무릎에 가는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저는 무릎 아프신 분들한테 이 운동을 항상 추천해요. 무릎 수술하신 분들도 재활할 때 꼭 이 운동을 하거든요. 그만큼 효과가 좋아요. 자,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동작은 서서 하는 동작이에요. 스탠딩 힙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뒷다리 들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서세요. 벽이나 의자 같은 데 손을 가볍게 짚으시면 돼요. 균형 잡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째, 무릎을 쭉 펴고 뻗으세요. 구부리면 안 돼요. 둘째, 다리를 뻗을 때 엉덩이에서 힘이 나가야 해요. 허리로 밀면 안 돼요. 엉덩이를 꽉 조이면서 다리를 뒤로 밀어내는 거예요. 셋째, 너무 높이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허리가 꺾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올리시면 돼요. 보통 바닥에서 20, 30cm 정도만 떨어져도 충분해요. 넷째, 상체는 곧게 세우세요. 앞으로 숙이면 안 돼요. 이 자세로 다리를 뻗었다가 내렸다가 15번 반복하세요. 그리고 반대쪽 다리도 15번 하시고요. 역시 1분 정도 걸릴 거예요. 이 동작이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로 걸을 때 사용하는 동작과 거의 똑같거든요. 걸을 때 뒤쪽 다리로 땅을 밀어내잖아요. 바로 그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동작을 미리 해주면 걸을 때 엉덩이가 자동으로 작동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동작을 걷기 전에 딱 3분만 해주세요. 브릿지 1분, 클램쉘 1분, 스탠딩 힙 익스텐션 1분.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일단 엉덩이가 깨어나요. 아, 내가 지금 일해야 하는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걸을 때 엉덩이가 제대로 작동해요. 그러면 걸음이 힘차지고 보폭이 넓어지고 속도도 빨라져요. 같은 시간을 걸어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더 많은 근육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무릎이랑 허리가 편해져요. 왜냐하면 엉덩이가 제 역할을 하니까 다른 관절들이 무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 동작들이 조금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안 쓰던 근육을 쓰는 거니까요. 근데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이 3분 루틴을 걷기 전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씩 더 해주시면 훨씬 좋아요.
그러면 엉덩이 근육이 하루 종일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 걷기는 분명히 좋은 운동이지만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근감소증 때문에 근육이 점점 빠진다는 걸 배웠어요. 둘째,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 중 하나인데 현대인들은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엉덩이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그래서 걸을 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셋째,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무릎이랑 허리에 무리가 가고 결국 통증이 생기고 운동을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걸 배웠어요. 넷째,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바로 걷기 전에 딱 3분 엉덩이를 깨우는 루틴을 하는 것. 브릿지, 클램쉘, 스탠딩 힙 익스텐션. 이 3가지 동작만 하면 된다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수많은 분들을 지도해 왔는데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정말 큰 변화를 만드는 걸 수도 없이 봤어요. 처음에는 겨우 3분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한 달만 해보세요. 정말로 걸음이 달라져요. 무릎이 편해져요. 허리가 가벼워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을 봤을 때 엉덩이가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해요. 나이 든다고 당연히 아픈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튼튼하게 활기차게 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하고 그걸 실천해야 해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걷기 나가시기 전에 딱 3분만 투자해 보세요. 브릿지, 클램쉘, 스탠딩 힙 익스텐션.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여러분 스스로 변화를 느껴보세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걷기 운동의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어서 어떤 속도로 걸어야 하는지,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그리고 걷기 후에 하면 좋은 스트레칭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